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은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고 솔리드를 만들어서 이펙트, 시뮬레이션 보면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 월드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파티클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다음과 같이 노란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입자를 제어하는 것이 파티클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거를 값을 이와 같은 많은 값들이 존재하는데 이 값들을 제어를 하면은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색깔을 바꾸고 형태를 바꿨죠. 자, 이걸 또 다르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오는 속도를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훨씬 더 아까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이런 형태로 뒤로 뿜어내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 파티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파티클 시스템은 가장 애프터 이펙트 파티클 중에 가장 기초고 가장 간단한 파티클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파티클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파티클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복잡한 파티클로는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파티클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CF를 보면 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자, 보면 이렇게 입자가 날려서 어떤 형태를 갖추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가 입자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파티클 기술을 쓰는 것입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파티클을 쓰기도 하고 또 3D 소프트웨어에도 파티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3D 소프트웨어 파티클 같은데요. 자, 요 뒤에 이 장면은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파티클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입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다른 형태에서 또 입자로 바뀌고 자, 이런 것들도 파티클입니다. 보면 아주 다양한 파티클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CF나 뮤직비디오 같은 곳에서 파티클을 많이 써서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파티클이 일반화되면서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영화 쪽에서 쓰던 기법들이 일반화되면서 TV용 드라마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서 사라지는 거, 불에 타서 사라지는데요. 이게 바로 파티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태가 이렇게 멋지게 사라지고 있죠. 여기 보면 빨간색 파티클, 노란색 파티클, 또 검은색 파티클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 말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본교 졸업생 작품인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나뭇잎들, 꽃잎들, 자, 이것들이 파티클입니다. 물론 요 앞에 거는 그림이지만 뒷면에서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눈, 자, 이 눈도 파티클입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린다면 엄청난 작업량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출을 위해서,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 보시면 연기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아주 작은 점들이 배치가 되면은 이와 같이 연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든지 또는 물 이런 것들 할 때도 파티클 모양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요. 이 불도 사실 아주
작은 점들의 연속으로 불의 형태를 불과 연기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파티클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파티클의 힘입니다. 여기도 파티클이 날리고 있죠. 자, 파티클이 이렇게 실사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지면 만질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쭉 계속 공부를 하면 많은 작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파티클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의 기본 개념은 뿜어내는 물체와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생산되는 물체와 모아져 놓은 가루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파티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미터라고 하는 방사체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에서 파티클을 뿜어내는 겁니다. 뿜어내는 방사체, 이걸 또 다른 곳에서는 프로듀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미터나 프로듀서. 이 방사체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입자들, 핵심이 파티클이죠. 파티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나온 입자들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피직스,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개념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미터 안에는 에미터의 형태, 방사체가 동그랗냐 네모난 형태냐 아니면 점이냐 뭐 이런 데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람 형태 같은 것이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사람 형태가 바뀐다. 그러면 에미터가 사람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치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 에미터가 동그란 형태겠죠. 이와 같이 에미터의 형태에 따라서 파티클이 나오는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크기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파티클은 뿜어져 나오기만 하기 때문에 위치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파티클 프로듀서의 위치 값을 애니메이션을 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를 주고요. 자, 키를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쪽만 움직였을 때 키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파티클의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다음에 이와 같이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파티클에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파티클 하나하나는 움직이지만 이 파티클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직접 키를 적용해서 움직이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피직스, 힘으로 이 파티클 입자들을 제어하고요. 보통 이렇게 움직임을 우리가 직접 제어하는 것은 이 프로듀서 또는 에미터라고 얘기하는 방사체, 이 방사체만 직접 포지션 등이나 또는 다른 값들로 제어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파티클은 입자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자, 이 위치가 바로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티클 속성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파티클 입자를 알아봅시다. 파티클에 나온 입자도 형태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점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입자, 파티클의 입자 종류를 보면 라인, 자, 이렇게 하면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 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법을 자, 이렇게 또 점이 나오고요. 입자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크기와 색이 또 달라지겠죠. 지금 흰색이 나오는데 얘를 노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자,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입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사이즈를 더 크게 하면은 더 큰 입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피직스, 물리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리력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속도, 벨로시티, 이 속도와 다음에 그라비티, 중력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가지는 좀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파티클 자체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힘이죠. 근데 중력은 외부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이 뿜어져 나오는 속도, 파티클 스스로가 막 날아가는 속도라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온 파티클이 그 다음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벨로시티와 중력 개념은 외부적인 힘과 내부적인 힘으로 중요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에어나 윈드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외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외부적인 힘에는 그라비티, 에어나 윈드 또는 티뷸런스, 난기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부적인 힘으로는 그냥 벨로시티,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티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는 이 벨로시티가 피직스에 있기도 하고 어디서는 에미터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명령어가 내부적인 힘인가 외부적인 힘인가는 꼭 요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힘에 대한 부분이고 그 힘이 내부적인 것인지 외부적인 것인지는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티클에는 다양한 이렇게 개념들이 있는데요. 레이트, 빈도, 나오는 양이겠죠. 양. 이거는 파티클 퍼 세크라고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파티클이 나온 다음에 얼만큼 오랫동안 날아가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롱거비티, 지속,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바리에이션, 변화 또는 랜덤, 무작위, 난수, 디스트리뷰션, 분배. 자, 이런 것들은 단어적인 의미만 잘 알아두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본인이 판단하면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파티클을 만지다 보면 명령어가 많아서 그 수많은 명령어 때문에 약간 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명령어들을 다 쓰지 않습니다. 내가 제어하고 싶은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을 하면은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에미터와 방사체, 뿜어져 나오는 개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뿜어져 나온 가루, 입자,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힘,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파티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의 가장 쉬운 파티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파티클을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파티클에 있는 명령어들인데요. 자, 벌써 버스 레이트, 자, 이건 빈도죠. 이 4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럼 2가 되면은 반 정도 나오는 양이 될 것입니다. 1은 더 작겠죠. 더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롱거비티는 지속되는 힘이죠. 요걸 갖다가 느리면은 더 줄이면은 아마 끝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될 겁니다. 마치 그냥 반짝이는 스파크처럼 보이네요. 자, 프로듀서가 생산자, 이 덩어리입니다. 지금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넓게 하면은 가로 세로를 줄이고 가로를 넓게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레이트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세로로 되겠죠. 자,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피직스, 힘입니다. 여기 좀 제어값이 많죠. 여기 보면 이 파티클이 얼마나 단순한 건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예 파티클의 형태를 정해뒀습니다. 터지는 형태 또는 좀 더 나오는 게 더 복잡하게, 이걸 영어로 해서 보죠. 다음에 소용돌이치게, 소용돌이를 더 많이 소용돌이치게, 그리고 이거는 위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는 형태, 다음 불처럼 나오는 형태. 다음에 디렉션, 이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밑에를 보겠습니다. 힘이죠. 벨로시티. 그래서 힘을 제로로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네요. 왜냐하면 그라비티가 있어서 그렇죠. 그라비티를 제로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나오는 힘도 없고 그라비티도 없으면 파티클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는 뿜어내는 힘을 세게 하면은 이렇게 뽑아내네요. 자, 이거를 익스프로브를 하면 중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파티클의 형태를 보십시다.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페이디드 스페어로 바꾸면 이와 같이 페이드 된 스페어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50% 놓고 보죠. 뭐 큐브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고요. 재밌죠. 버블, 자, 버블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방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벌스 사이즈와 데스 사이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처음 작게 나와서 0.15로 나와서 크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나와서 작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작게 나와서 크게 사라지기, 이렇게. 다음에 사이즈 바리에이션 변화. 바리에이션이 제로면은 모든 파티클이 똑같은 사이즈고 바리에이션이 100이면은 변화가 많은 겁니다. 이게 퍼센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파시티 맵, 오파시티가 투명도를 얘기하는데 나와서 천천히 사라지는 겁니다. 페이드 아웃. 근데 이걸 페이드 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처음은 안 보이고 뒤가 진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 페이드 인. 오실로스코프는 보였다가 다시 사라지는 반짝반짝반짝 되는 형태. 다음 색깔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나와서 빨간색으로 되네요. 그럼 얘가 흰색으로 나와서 파란색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흰색으로 나와서 파란색으로 사라지게 했더니 또 이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흰색으로 나와서 파란색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흰색에 흰색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사라지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요. 다음에 맥스 오파시티라고 있는데 얘를 100%로 하게 되면 더 진한 형태가 되죠. 이거를 연하게 하면은 더 흐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파티클입니다. 가장 간단한 파티클이고 이미 이렇게 몇 가지 개념으로 아예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선택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얘를 뱅글뱅글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겁니다. 뉴 카메라를 만들어서 다음에 3D 레이어를 켜는 순간 3D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3D가 아닙니다. 얘는 2D입니다. 이러한 답답함 때문에 파티클 월드가 나왔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이 파티클은 2D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쏙 지나갈 때 이렇게 요정이 지나갈 때 페어리테일이라고 하죠. 요정 먼지 이게 뒤에 뿜어지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3D적인 느낌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내려면 결국 3차원 공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파티클이 바로 파티클 월드입니다. 이펙트, 시뮬레이션, 파티클 월드. 자, 파티클 월드 같은 경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파티클 월드는 3D 레이어를 켜지 않아도 됩니다. 3D 레이어를 켜지 않아도 3D로 인식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파티클의 종류를 페이디드 스페어로 바꾸고 색깔도 아까처럼 흰색에 흰색을 해보죠. 자, 같은 애프터 이펙트 디폴트 파티클이기 때문에 제어 명령이 좀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힘, 피직스 힘에 가서 그라비티를 제로로 놓으면 그 벨로시티를 좀 세게 놓으면 그라비티가 제로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서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축이 보이죠? Z 축이라고. 자, 이것은 여기 처음에 보시면 그리드 앤 가이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걸 다 꺼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보기 편한 데에 따라서 끄고 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벌스 앤 데스를 아까처럼 버스트 데스 칼라 맵을 하고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일반적인 시각인 35mm로 잡고요. 자, 이제 카메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확실히 3D인 게 보이죠? 오히려 재밌는 것은 요걸 3D로 하겠다고 3D 레이어를 켜는 순간 2D가 되어버립니다. 납작한 2D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D 레이어로 켜면 안 되는 게 이 이펙트는 3D 이펙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D 이펙트는 요 위에 보면 요렇게 아이콘이 보입니다. 요 위에 아이콘 보이죠? 이 아이콘이 있으면 3D 이펙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D 이펙트를 한번 줘보죠.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파티클 시스템. 자,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사각형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죠. 자, 이것은 2D 이펙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D 이펙트는 아무리 해도 공간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3D 이펙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에 이 3D를 아이콘을 켠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티클 월드. 자, 파티클 월드의 값들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파이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셋을 누르면 최초 값이 됐고요. 이거를 파이어로 하게 되면 불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 타입은 페이디드 스페어. 이거를 더 버스 레이트 값을 더 많이 해보죠. 그리고 요거를 위치를 프로듀서에서 위치 값을
3D 파티클이기 때문에 X, Y, Z 값을 다 가지고 있죠. 포지션을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보다 죽을 때 더 커지게 데스 사이즈를 더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불같은 느낌이 조금은 나죠. 요게 위에 올라가서 사라지게 하려면 롱거비티, 자 이게 어디서는 라이프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롱거비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요. 뿜어져 나오는 힘, 피직스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벨로시티를 조금만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레이트가 너무 많은 것 같군요. 조금 레이트를 줄여보겠습니다. 요게 파이어, 피직스 힘 종류 중에 파이어가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파이어는 좀 독특한 것이 보통 거로 했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직스 중에 보면 그라비티가 여기에 있네요. 그라비티가 당연히 있으면 밑으로 있는 게 맞죠. 그라비티를 제로로 해야만 옆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파이어로 하게 되면 그라비티가 있을 때 오히려 위로 올라갑니다. 아예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그라비티가 마이너스면 내려가는 이런 독특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봐도 아주 불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빛이 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더 불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이펙트에 추가적으로 글로우를 주게 됩니다. 글로우를 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글로우 값을 본인이 찾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오는 연기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한번 바꿔봤는데 그보다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우 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써서 파티클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파티클과 글로우 또는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또 다양한 형태를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눈을 하려면 일반적인 파티클로 바꾸고요. 색깔은 당연히 흰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버스트 오리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흰색이 가게 되는 거죠. 위치는 프로듀서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Y 포지션을 좀 올리고 다음에 이 프로듀서의 레디우스 X축으로 넓게, 그리고 Z축으로도 넓게, 단 Y축은 얇게. 왜냐, Y축이 넓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Y축은 얇게 해서 더 위쪽으로 확 올려버립니다. 왜냐면 저 하늘에서 눈이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떨어지는데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요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롱거비티를 더 길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자, 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방눈 같으니까 눈의 레이트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면서 커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이즈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5가 되면 이것도 0.5, 그럼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눈은 조용히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뿜어내는 힘 자체가 어쩌면 필요 없습니다. 벨로시티가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벨로시티를 제로로 하고 오로지 그라비티,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력이 너무 세서 마치 빛처럼 떨어지니까 중력을 더 줄여보죠. 그리고
중력이 줄어드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적어서 바로 위에서 벌써 시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이래도 중력이 세네요. 중력이 더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네, 이래도 중력이 세니까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0.01 정도로 확실히 줄이고 롱고비티만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눈 같아 보이네요. 자, 이게 너무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솔리드를 뒤쪽으로 더 밀어서 처음부터 스타트를 꽤 많이 한 스타트 값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 자체는 계속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길게 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레이트 수를 더 줄이겠습니다. 자, 눈이 오는 것처럼 구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파티클은 3D 레이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눈이 오는 형태, 자, 또는 뭐 위층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오고 있다거나, 자, 이렇게 되면 위에서 눈이 오고 있는 거죠. 고층에서 바라볼 때 뭐 아래로 눈이 떨어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각도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눈이 내릴 때 눈의 방향이 좀 더 다르게 하고 싶다. 약간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직스에서 약간 방향을 줄 수 있겠죠. 디렉셔널 액시스라고 해서 방향을 갖다가 약간 벡터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라비티의 방향성으로 그라비티를 하나의 어떤 방향성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눈이 약간 옆으로 내리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디렉셔널 를 주게 되면 디렉셔널 액시스를 주게 되면 XY축으로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더 이렇게 길게 한다거나 그럼 훨씬 더 옆으로 정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확실히 바람이 부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라비티를 제로로 해놓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액시스를 더 강하게 힘을 더 강하게 주게 되면 굉장히 그쪽으로 이렇게 뿜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리면서도 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디렉셔널 액시스일 경우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힘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벨로시티 값을 조금 높여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한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